교육이 이제 계속 좀 이어지게 될 건데요.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10시에 끝날 수도 있고요, 10시 반에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안내는 10시 반으로 하면 안 오실 것 같아갖고 10시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교육을 하게 될 텐데 꽂히면 이제 1시간을 하고요. 원래 결정했던 대로 너무 불편한 얘기 없이 그냥 자르면 한 30분 정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교육은 첫 번째로 블록체인을 탄생하고 기본 개념,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돼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참 재미없고 졸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기초부터 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육에서는 그런 개념적인 교육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육들이 ICU나 이런 코인 있는 것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로그래머 나와서 블록이 생성되는 과정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으로 블록 하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생긴 건지, 네모나게 생겼는지 세모나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은 아시지만 유가증권 보신 적 없으시죠? 거의. 종이돈을 많이 보지만 주식 보신 적 없거든요. 근데도 증권거래 잘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실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자를 하도 많이 날렸더니 아마 교육장 찾으시는 분 같아요. 제가 이 팀장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교육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면 현재 WIT라는 이제 마케팅 대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차이과 대학에서는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 좀 가르치고 있고요. 한 이쪽 분야에서 한 20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는 제조업에서 한 5년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자상거래하고 디지털 마케팅 쪽을 이제 운영을 해온 것 같고요. 제가 블록체인 얘기를 하면서 10년 단위 얘기를 꼭 하게 되거든요. 10년 단위 얘기를 하게 되는데 1990년 초로 기억을 해요. PC통신을 94년도부터 하이텔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러고 나서 한 96년, 7년도에 인터넷 열풍이 불어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0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버블이 있었죠. 닷컴 버블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이버나 그때 사실 네이버도 없고 야후, 다음 이런 그런 많이 썼어요. 그렇죠? 2000년도에 쓰고 나서 지금 한 20년이 지나죠. 2018년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비즈니스가 인터넷에 가장 성공했죠? 사실 되게 많죠. 네이버도 그렇고 네이버 매출이 4조가 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죠. 2009년 12월에 한국에 아이폰이 처음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죠. 아이폰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사업이 성공을 했죠? 많죠. 그것도 굳이 딱 집어서 아주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기반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었던 서비스인데 모바일 기반에서 성공을 했죠. 그렇죠? 2018년 저희가 이제 4월인데 10년 단위로 나눠볼게요. 10년 단위로 나눠보면 향후의 10년은 어떤 기술이 과연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봐요. 제가 살아온 30년을 생각해보니 그런 통신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어줬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뱅킹도 하고 영화 때 티켓도 되게 편하게 예매도 하고 짜장면도 음식으로 앱으로 시켜먹고 이런 세상이 발전했는데 향후 10년간 발전한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지금 인터넷하고 모바일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과연 건강한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가 건강한가요?
나오실 때 누구도 쉽게 예스라고 고개를 끄덕이기 힘드실 거예요. 모바일 생태계는 뭐 건강할까요? 페이스북이 지금 난리가 나죠.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기술이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던지는 화두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 말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볼게요. 글쎄, 처음 보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어? 라는 그런 질문 가지시겠죠? 두 번째, 그분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으세요? 혹시? 모르는 분한테? 속으로 미쳤어라고 말씀하시겠죠? 돈을 왜 빌려줘? 어떻게 받을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돈을 빌려주겠어라는 아마 그런 의문점을 당연히 가지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우리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암호화폐 시작이에요. 되게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전반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왜 생겼는지, 갑자기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얘기하고 아마 제 강의가 마무리될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길게 안 할게요. 아마 뭐 2008년은 사실 되게 가까운 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때 알아셨던 용어나 개념 중에 하나가 근본위 화폐, 그렇죠? 달러를 나라에서 찍지 않는다라는 거. 그 미국의 연방위원회라고 하나요? 준비위원회는 은행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경제라는 게 이렇게 가변이 되게 높구나. 달러를 무한정 찍어넣어서 지금 저금리 상태가 한 10년 정도 지속되고 금리가 오르니 내리니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화폐에 대한 불신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불신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까지 개인인지 집단인지 아직도 정체를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사실 이 제목에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얘기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모르는 단어 없으시잖아요. 피어-투-피어, 토렌토 하시면 여러분들 다 잘, 토렌토가 P2P 기반의 그런 통신 기술인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게 되고요. 이 안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중지불의 문제,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요 이야기를 논문의 형태로 쓰게 되고요. 여러분 백서 많이 보시게 되죠. 백서를 보시면요. 백서는 논문도 아닌 게 사업계획서도 아닌 게 이상하게 중간에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시장 현황, 수업 분석, 뭐 매출 방향 이렇게 쭉 이거 그리잖아요. 그게 논문은 어떻게 되죠? 논문은 글씨 쓰고 레퍼런스도 알고 다 디펜스 받고 논리적으로 검증받고 카피킬러 돌려갖고 얼마나 저게 되냐라고 이제 검증해서 논문 이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백서라는 거는 사업 계획서이면서 논문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논문 형태로 발표했기 때문에 백서들이 그런 형태로 계속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형태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2013년도에 비트코인을 이제 사서 돈을 약간 벌고 이제 팔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공부를 하면서 비잔티움 장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냥 믿을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강의 준비하고 좀 더 심화학습을 하다 보니까 정말 심오하게 재미있는 그런 이론이라서 여러분들도 좀 짚고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할 때 첫 번째도 아셔야 되는 게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도 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해서 되게 유명한 게임 이론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우리가 통상무역 그 분쟁이라고 해야 되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알게 모르게 쓰는 게 게임 이론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 정부단이 게임 이론을 이렇게 협상을 하기 때문에
뭐 철관 강사들의 면제를 받고 이런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고서 현실적으로 행동 경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론이에요.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강도가 두 명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둘이 잡혔어요. 잡혀서 신문을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따로따로 떨어져 신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과연 B가 우리가 공범이고 모의했던 거를 이야기를 할까 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요. 이론적으로 진실을 얘기하게 돼요. 네. B도 마찬가지죠.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간단합니다. 둘을 게임을 경쟁을 시켜놓으면 결국에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두 번째, 그래서 실적으로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 라고 하는데 사실 요 개념만 아셔도 비트코인이 왜 탄생됐는지 금방 이해하시게 돼요.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이 없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 비잔티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3명의 장군이 동시에 공격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요 가정을 또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장군끼리는 서로 연락병을 보내서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다. 네, 되겠고요. 마지막으로요, 배신자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라는 요 네 가지 조건인데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공격이 성공해야 됩니다. 공격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바로 논문에서 쓰여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들을 풀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이 2번 장군한테요. 요렇게 합니다. 9시에 공격합시다. 9시. 2번 장군은 그 얘기를 듣고 배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장군한테 9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3번은 배신자죠. 배신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8시라고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그러면 4번 장군은 8시에 공격하는 줄 알고 있죠, 당연히. 그러면 배신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5번한테 뭐라고 해요? 8시에 공격합니다. 그럼 결국엔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우리만 공격을 하겠죠. 조건이 어떻게 되니까 3명의 장군이 반드시 공격을 해야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명만 공격하니까 공격이 어떻게 되죠? 실패하게 되는 거죠. 네. 요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장군이요. 2번 장군한테 9시라는 이 전령이라고 하죠. 쓰는데 10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10분. 편지를 하나 쓰면 편지를 하는데 10분이 걸려요. 예.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1번 장군의 전령과 2번 장군이 전령을 또 쓸 거 아니에요. 10분이 걸리겠죠? 그 앞에 있는 걸 반드시 붙여서 보내라. 라는 조건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개를 붙여서 3번 장군한테 주겠죠. 네. 3번 장군은 고민을 하겠죠. 자, 본인이 배신자가 아닌 걸 들키지 않으려면 8시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3장인데 2장은 9시고 1장은 8시잖아요. 그러면 8시 쓴 사람은 배신자인지 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3번 장군이 아까 그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안은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안을 선택하게 되면 본인이 8시라고 쓰면 배신자가 탄론하게 됩니다. 그렇죠? 2번 안을 쓰게 되면요, 1번 장군과 2번 장군이 쓴 9시를 8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조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전령을 쓸 때 기본 전제가 뭐였죠? 하나를 쓰는데 10분이 걸린다고 했죠. 그럼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야 돼요. 3번 장군은 불가능하죠.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가서 본인이 8시로 고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장군은 3번 안을 택할 수밖에 없대요.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지 않기 위해서 3번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3번 안을 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거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간인 기억나시죠? 간인.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간인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앞장을 고치면 어떻게 돼요? 딸려 오기 때문에 뒷장까지 다 고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 쓰고 있는 블록체인의 가장 원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의 내용을 작성하는데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 너가 작업을 한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10분이 걸렸다고. 그걸 보고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작업과 뒤에 작업이 연결이 돼야 되죠. 체인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단순하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사실 요거만 이해를 하셔도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아마 거의 50%는 이해를 하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첫 시작에 말씀드렸던 그거죠. 신뢰 없이는 누군가와 중앙의 통제가 없이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맡겨놓으셨죠? 인터넷 뱅킹으로. 믿으세요? 그 돈이 있다고 믿으세요? 믿으시죠? 안 믿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빨리 은행에 돈 찾으러 가야지. 신뢰가 있는 거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내가 돈을 만지지 않아도 모바일 뱅킹으로 계속 뱅킹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중앙이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뢰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개별 개인들끼리 믿고 돈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중간 답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이고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논문은 똑같은데 앞에 글씨를 한 번만 좀 읽어보시겠어요? 색깔을 제가 일부러 알록달록하게 바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분산화된 탈중앙화, 그렇죠?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해갖고 탈중앙화. 중앙에 누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암호화됐죠, 암호. 암호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화폐 뭐냐? 교환 가치, 내재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화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결제 시스템. 즉 거꾸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요 결제를 위해서만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못합니다. 결제, 내가 너한테 돈 보낼 때 이 돈이 믿을 수 있게 거래가 갔냐 안 갔냐 결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님이 하셨던 그 아주 유명한 토론 있잖아요. 네. 그 토론에서 저 유시민 작가님이 정말 똑똑하다고 느낀 게 그분 제가 공부를 다 해오셨어. 근데 전제를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 비트코인만 얘기합시다. 딱 그래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말잖아요. 왜? 그 단점들이 다른 것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순간 그 단점들이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만 얘기합시다. 딱 이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역시 토론의 천재다. 전제를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 단점만 얘기하니까 그게 위크 포인트가 돼버리는 그런 토론이었던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왜 분산화된 암호화폐이자 결제 시스템인지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좀 할게요. 멜론이라고 생각하세요. 멜론 여러분들. 이 멜론이에요. 이소라의 노래를 다운받기 위해서 월정액을 내고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받게 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인터넷의 탄생과 현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자, 두 번째 P2P 구조. 토렌토 생각하시면 돼요. 토렌토는 중앙 서버가 절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별 컴퓨터들이 각자 중앙 서버이면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그 컴퓨터 안에 이소라의 노래가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5분에 1분만 있다고 하잖아요. 내 컴퓨터에는 첫 도입부 30초, 누군가는 30초 1분 나눠져 담겨져 있는데 P2P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소라의 노래 있는 걸 찾아서 하나로 모아서 나한테 다운받아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을 생각해요. 저는 뉴토렌토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당락이나 풀어놨을 때는요 검색 금지입니다 이런 거 정말 많이 떴었어요. 예. 특히 풀어놨을 때. 그래서 처음엔 좋았다가 왜냐면 중앙에서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검색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토렌토가 P2P라는 구조가 있고 그래서 P2P 기술은 되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현재 P2P 우리 대출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 요 P2P 기술 위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구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개인은 누군지 몰라요.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신뢰하고 파일을 받아서 하나의 곡을 완성시키죠. 여러분들은 이미요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거를 돈 주고 안 써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큰 문제가 이중지불의 문제. 더블 지불이. 원래 여기 교육 자료에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었는데요. 제가 빨리 바꿨어요. 빨리 시류에 맞게 빨리 바꿨어요. 이거 설명하면 그냥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릴게요. 굳이 혹시나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면요. 삼성전자 직원이 내일 아침에 한 주당 1,000원씩 배당을 했어야 돼요. 1,000원. 지금 결산하고 이제 배당하는 시기니까 그렇죠? 한 주당 배당을 한다. 사실은 배당 받으려고 주식 사는 거잖아요. 배당이 높게 나올 것 같으면 주식을 높게 사는 거고 배당이 안 될 것 같으면 주식값이 떨어지는 거 그게 주식의 원리인데 그래서 1,000원씩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실수로요 1,000원이나 1,000주씩 배당을 한 거예요. 1,000주씩. 이 가격 차이가 한 380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시스템적으로 제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자기 통장에 주식이 턱턱턱턱 꽂히는 거예요. 몇십억씩. 이게 뭐냐 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예. 대표적인 이중지불의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도토리 많이 생각해 보셨죠? 도토리가 사이버머니의 대표적인 우리의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사이버머니는 없지만 도토리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런 사이버머니들이 중앙기술적으로 이중지불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치한 얘기 할게요. 은행에 돈 혹시 이중지불된 적이 없으신가요? 거의 없죠.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네. 은행 돈이 이중지불되면 아마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증권사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해결하고 싶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이중지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논문에는요.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네. 블록체인은 그 이외에 나오게 되고요. 그 안에서는 P2P를 통해서 믿을 수 모르는 개인들 간의 이중지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중지불은요, 두 번 지불하는 거 말고 사기, 이런 것들도 같이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제 좀 약간 어렵게 좀 가도록 할게요. 개념을 이제 잡으셔야 되니까. 블록이라고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냥 정육면체를 이제 하나 그려왔어요. 그려왔고 하나의 블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헤더, 정보, 기타 정보. 기타 정보 이제 제외를 하시고요. 거래 정보는 트랜스액션이라고 그러죠. A가 B한테 100원 보냈어. 이런 장부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가 누구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손으로 우리가 수기로 적듯이 텍스트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됐고요. 이 하나의 블록이 믿을 수 있고 암호화돼서 깨지면 안 되죠. 그래서 장치들이 필요한데 타임스탬프, 시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스탬프하고 버전, 이 프로그램의 버전, 해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비트 난스 값이 있는데 요 값들이 프로그램적으로 구현되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아마 세 번째 시간에 요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블록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렵지만 좀 할게요. 왜 블록이 해킹 깨지지 않는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블록 헤더에 6가지의 정보가 있는데 제가 6번째 난수를 빨간 값으로 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1번부터 5번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어진 값을 받을 뿐입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이나 시간 같은 거 내가 조절 못하잖아요. 만드는 시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런스값은 뭐냐면요.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는 횟수예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인데 쉬운 얘기로 운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번 시도했는데 블록이 생성될 수도 있어요. 100번을 했는데 블록이 생성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성된 블록이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 숫자들을 보고 해시값이라고 해요. 해시값. 제가 빨간색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데 블록이 하나의 생성이 됐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이 난이도가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있는데요. 난이도가 앞에 0이 4개가 만들게 해라.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2자리냐 3자리냐 4자리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의해서 해시가 생성된다 라고 개념해 두시고요. 이거 모르신다고 너무 개념치 마세요.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라고 그냥 있구나라고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되고요. 하나의 블록이 생겼어요. 하나의 블록이 생겼는데 처음에 생기는 블록을 보고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009년 11월 3일날 처음 제네시스 블록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이 해시값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그냥 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정보돼서 트랜잭션이 하나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이 정보를 6가지 정보를 묶어서 얘로 압축을 한다는 생각이에요. 압축을 하고 이 정보가 숫자 하나만 변하고 점 하나만 변해도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는 얘를 절대로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적으로 얘를 알 수가 없게 돼요. 불가역성이 있습니다.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헤더에. 아까 값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값 안에는 이 6가지 정보가 다 담겨져 있죠. 우리 간이 찍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트랜잭션 하나 더 일어나게 되죠. 이 정보들이 다시 또 해시값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n번째 정보는요. 제네시스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가 체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채굴을 하기 위해서 채굴이라는 거는 이제 이 작업들을 증명을 해주는 컴퓨터들인데 채굴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몇 기가 정도 이 체인을 다 다운받아서 내 컴퓨터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맞다 안 맞다라는 증명을 해주게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되는 거예요. 블록.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작업을 증명하는 것 되고요. 그것들을 계속 연결한다. 체인.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제가 시도를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거는 운이다라는 거.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 많이 노가다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현재 어떤 해시값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 캡처를 해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해시값이 시간이 나오죠. 이게 2008년 2월 20일 날 몇 시에 블록이 하나 생성됐다 라고 하고 그 해시까지 지금은 19자리까지 갔어요. 처음에는 낮았겠죠. 저 값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생성해서 12.8 정도, 지금 11.5면 1000만 원으로 치면 1억 2,500 정도 블록을 하나 가지게 되니까 시가를 이제 가지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시값이라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난이도, 수능도 보면 난이도 조절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난이도를 사람이 조절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중앙에 통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컴퓨터들끼리 알아서 서로 난이도를 조절을 하게 돼요. 조절하게 되는데 그 기본 개념이 2016개의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게 딱 2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 블록 생성되는데 10분 걸리죠. 그래서 약 2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이 요 파란 거 볼게요. 2주 동안 시간이 어떻게 돼요? 생성하는 시간이 낮아지죠. 이건 뭐냐면 난이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야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난이도가 내려가야 되죠. 조금씩. 그래서 난이도가 이 평균이 한 블록을 생성하는데 2016개가 생성했는데 2주가 되도록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계속되게 돼요. 프로그램적으로. 네.
그래서 난이도가 무한정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면 낮아지고 쉬워지면 높아지고 자동으로 이게 계속 연결돼서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어요. 2019년부터. 자, 이제 채굴이라는 얘기를 할게요. 채굴. 뭐 우리 컴퓨터 하면서 가장 많이 묶였던 얘기 중에 하나가 CD 굽는 얘기 많았었죠. 그전에는 바이러스 얘기도 있었고, 왜 20년 전에 그런 농담을 했잖아요. 디스크 놔두면 바이러스 걸린다고. 그런 농담 무척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CD를 진짜 저기 가마솥에 구워서 준다고 막 그런 얘기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채굴도 마찬가지예요. 채굴하면요, 어디 가서 곡괭이로 딱 판다는 분 많았어요. 근데 제가 채굴이 뭔지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제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을 끝냈어야 되는데 이더리움도 못 갈 것 같은데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채굴은요, 한 개인이 3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죠? 3비트코인을 보냈는데 그 3비트코인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은요, 모든 컴퓨터들은요, 이 사람이 3비트코인이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3비트코인 보낼 건데 내가 3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증명해 줄 사람 물어보면 저요 하고 컴퓨터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컴퓨터가 너 예전에 3비트코인 갖고 있었어라고 증명을 하죠. 그래서 블록을 하나 생성합니다. 증명을 해줘요. 네. 그러면서 그 처음에 증명한 애한테 0.1비트코인이 수수료로 가게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비트코인을 빨리 송금을 하려면 수수료를 본인이 걸어야 돼요. 나는 이 금액에 몇 프로 얼마를 송금 수수료로 하겠다. 그러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넘어가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매년 반감기가 되는데 지금 2016년, 18년이기 때문에 한 블록당 12.5개가 보상이 돼요. 그래서 채굴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블록이 100% 생성되지 않았죠. 남아있는 블록을 새로 가지는 신규 발행하는 블록하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가 합쳐져서 그거를 작업 증명을 해주는 걸 보고 채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들이 계속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에 오면 채굴기라는 게 있죠. 예전에는 사실 컴퓨터 갖고 채굴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 말고 이제 짜잘짜잘 안 썼거든요. 컴퓨터 켜놓고 채굴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있는데 비트코인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전용 채굴기가 나왔습니다. 우지안이라는 젊은 친구가 돈을 아주 많이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해서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런 채굴기가 이제 있게 되고요. 채굴기는 CPU, GPU, ASIC, 방금 이제 ASIC 채굴기인데 아식이라고도 하고요. 저는 ASIC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기가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GPU 이거는 이제 병렬적인 건데 그냥 이런 채굴기가 있다라는 거. 저 12회가 한 700회인가 800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채굴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누가 채굴 대신 해준다 그러면 사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굴은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사업을 하시는 거겠지만 자 노드는요 그 컴퓨터들이 작업을 증명해주는 컴퓨터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돼요. 노드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노드는 거래 정보 트랜잭션만 증명해주는 그 노드도 있고 종류가 많아서 저 까만 게 풀로드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증명해주는 그런 풀로드가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11,336개의 노드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계속 돌아가 있는데 중국이 의외로 없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그 대대적인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채굴업자들이 많이 좀 없어졌던 올해 초의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노드들이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더리움 노드를 갖고 왔어요. 이더리움인데 요 중국 쪽에 이더리움은 좀 많죠. 그래서 유럽하고 이쪽 미주 쪽에 노드들이 많다.
결국은 뭐냐면 암호화폐가 저쪽에 발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비트코인을 정리하려고 이걸 좀 빨리 끝냈고요. 비트코인이 10년 지났는데 남은 거 딱 두 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이에요. 모르는 누군가와 안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결론이 이거예요. 모르는 누군가와 안전한 동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원리에 대해서 게임 이론, 비잔틴 장군의 문제, 그렇죠? 작업 증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10년이 돌아갔는데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 해킹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해킹은 거래소가 털린 거지 비트코인이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10년이 지났지만 이걸 증명을 해냈어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상징적인 가치인데 현실적으로 사실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느리기 때문에 현물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아는 게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결제 시스템. 예, 암호화에 대한 결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요거는 다른 거 모르겠고요. 1사토시가 1억분의 1이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 용어들 다 저도 못 외워요. 그냥 1사토시라고 해서 가장 그냥 1원의 개념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게 됐죠. 하나가 1초 동안 7밖에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비자 카드는 2초에 56,000원이니까 여러분 카드 결제하실 때 느려본 적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결제 받고 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현재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 뭐 세금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스토리들은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분화가 돼서 캐시니 뭐 골든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와서 다이아몬드 이런 거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이런 거 있어요. 비트코인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개발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 노드를 새롭게 하나의 하드포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만 되면. 네. 이런 것들이 돼서 작년에 고등학생 부장님 있었어. 비트코인 자기가 뭐만 플래티늄 만든다고 했다가 사람들이 이거 또 뭐지 해서 커다란 사기 사건이 있었던 게 요런 비트코인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해프닝이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은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이제 하고요. 비트코인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게 증명이 됐어요. 10년 동안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요 기반 기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그런 실체나 거의 한 80%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셨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까지만 할게요. 이더리움.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돈을 보내고 싶어요. 돈을 보내고 싶은데 예약을 하고 싶어. 내가. 근데 안 돼요. 예약을 하고, 송금을 예약하고 싶은데 오늘 9시에 문자 받으셨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예약 걸어놓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9시에 문자가 쭉 갔잖아요. 비트코인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작업 증명하는데 몇 분? 10분이 걸리니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맞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탄생된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은 이제 계약 조건을 내가 걸 수 있다라는 거. 예약 송금도 할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정리되고 이더리움은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이더리움 기반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TF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이폰에 앱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요 기반에서 여러 가지 앱을 만들 수 있다. 두 가지만 생각을 이제 해두시면 되겠고요. 엊그저께 한국에도 왔었죠. 네, 와서 또 무슨 세미나인데 이름이 어려서 저희는 그냥 비탈길이라고 부릅니다. 비탈길입니다. 그냥 농담삼아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네. 스마트 컨트랙트 뒤에 얘기까지만 하고 제 거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서 다 쓰시죠. 요즘에 근로기 계약서 안 쓰면 500만 원 벌금인 거 아시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 가자마자 가족에 대해서 쓰는 게 되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계약서는 왜 쓰죠? 약속을 안 지킬 거에 대비해서 증명을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계약을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을 안 지켰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변호사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 찾아가 고용노동청하고 월급 안 줘라고 이렇게 소송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되게 길죠, 어렵고. 예. 그러니까 계약서는요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행이 문제예요, 이행. 사람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멜론에서 음악을 하나 사는 것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인터페이스에서 하는데 그 돈이 가수한테 언제 얼마나 어떻게 갈까요? 모르죠. 사실 관심 없죠. 100원 하나 받으면요 6원 가요 가수한테. 슬프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자 근데 그 6원이 제대로 갈까요? 네, 음악 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저도 예전에 책을 한번 써봤는데요. 첫 해는 인쇄가 많이 들어와요. 신나고 막 여행 가고 그러는데 5년 10년 되니까 인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 인쇄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얼마나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자 이거예요. 계약이요 체결과 동시에 이행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멜론에서 음악을 사는가 동시에 가수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아주 나이스하겠죠. 그것도 뭐가 없이 멜론 없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스마트 컨택트를 다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설정된 조건이 합의되는 순간 그 결과까지 이행이 된다라는 게 스마트 컨택트의 가장 큰 개념이고 장점이에요. 네. 아마 그래서 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그런 스마트 컨택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기반 기술 위에 여러 가지 앱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게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둘째 시간에 아마 기축통화 얘기 많이 할 건데 이더리움 현재 이 ICO 투자할 때 기축통화로 쓰입니다. 달러처럼. 제가 요거만 하나 이거 넘어갈게요. 가스라는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그 가스는 이더리움의 수수료인데 이더를 한국말로 하면 뭐 혹시 뭔지 아세요? 에테르예요, 에테르. 에테르는 석유 화학 물질이 돼요. 그거 증명하면 뭐가 나와요? 가스 나오죠? 그래서 가스예요. 네. 되게 저도 왜 가스일까 궁금했었는데 아주 의외로 되게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는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다라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M 얘기만 하고 제 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 크립토키티 이 사례인데 영상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제가 요거 갑자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고 사용자들은 터졌어. 왜? 크립토키티 때문에! 이 앱의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체 트래픽이냐 11%를 차지했어. 네트워크 내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킨 거지. 이 모든 사건은 크립토키티가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 현재까지 총 2,000만 가장 성공한 이더리움 D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비싸게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려 11만 4,481달러. 하나로 1억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된 거라고 했어. 실화를 키리크스 알지? 정부나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관련된 비밀 문서를 공개해서 유대인의 세계적인 NGO 말이야. 위키리크스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크립토키티 캐릭터를 당사자에게 선물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 위키리크스는 미스터 위키리크스, 미세스 위키리크스 부부 영다고 하네. 이 고해인들의 이름은 이라크즈. 고해
나의 고양이들끼리. 둘째는 다른 유저의 고양이와 나의 뭐 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그냥 캐릭터 하는 건데요. 결제 수단이 이더리움인 것 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이기 때문에요. 그 이행의 결과값이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고 내가 클릭하는 순간 그 결과값이 이미 다 디자인이 돼서 내가 받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도 나왔지만 이더리움이 갑자기 느려진 이유가 이게 워낙 인기가 있고 1억 2천만 원 하나의 고양이 그 캐릭터에 불과한데, 그래서 가장 성공한 이제 그 이더리움의 DApp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뭐 중간중간 얘기하지 않고 빼먹었는데 그 시간 관계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하고요. 장기적인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생태계가 건강하냐라고 질문을 드렸죠. 네. 솔직히 저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한국의 인터넷 검색 상황 같은 경우는 너무 가두리 양식장처럼 돼 있어서 뭔가 좀 국어처럼 그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독점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중앙에 통제 없이 서로 모르는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라는 그 증명이 됐잖아요. 사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미래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기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면 두세 시간짜리도 사실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 드리면 남미에 있는 그 나라들은요, 자기 땅인지 나라 땅인지 구분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측량이 잘 돼 있어서 등기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이게 누구 땅인지 알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들을 블록체인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아프리카에 있는 빈민들한테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추상적으로 먼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블록체인 산업은 발전할 거예요. 발전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메인넷을 개발하고 ICO를 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프로필을 봤더니 진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꿈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블록체인으로 접근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중앙에서 지배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이 사업은요, 개념 자체가 틀려집니다. 중앙이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해야 되고 자유로운 기반 위에서 사람들이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게, 그래서 백서에 생태계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알아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산업, 그런 산업을 철학으로 기반으로 두시고 블록체인 산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좀 추상적이지만 되게 원론적이고, 그래야 기술이 좀 세상을 발전시키는 좋은 영양제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믿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강의 이제 빨리 이렇게 마치고요. 네, 그 다음 강의하고 이제 개발 교육,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은 계속 좀 이어서 할게요. 이어서 하고, 네, 세 번째 교육 하기 전에 잠깐 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